자, 이 고전산문 11강에 보시면 지금 지봉전이라는 작가 미상의 소설이 하나 있네요. 지봉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여기 지봉 이수광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1563년부터 1629년도. 이분의 생애입니다, 지금. 자, 근데 이 임금이 좀 안 맞아요. 자, 효종 임금은 언제 때 임금이에요? 인조 다음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수광이라는 인물이 살았던 시기는 그 이전, 뭐 선조 임금이나 이때고, 거기에 비해 효종 임금은 그 후대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실제 이것은 그 역사적 인물, 실제 인물을 지금 모티프로 끌고 왔지만, 이 사건이 실제 사건은 아니란 얘기야. 왜? 효종과 그 다음에 이수광은 같이, 이렇게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자, 가볼까요? 자, 내용에 보시면 지금 한문으로 지어진 조선 후기 소설이라고 했고요. 자, 이 작품을 회절 소설에다 집어넣네요. 이 회절이란 말은 이 절개를 어떻게 하는 거야? 깨트리거나 훼손하다 이런 뜻이니까. 자, 이 작품의 그 정말 되게 강직한 인물이 이 이수광이라는 인물, 이 지봉이란 인물이 있는데 지봉은 호입니다. 이수광이 호인데 이 사람을 지금 임금님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빈혈을 시켜가지고 폐절을 시켜요. 자, 이 강직한 인물이 지금 어떤 올곧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약간 유연성이 부족해.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폐절을 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전체 줄거리입니다. 효정의 총애를 받는 자, 김복상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자, 궁녀와 금지된 사랑을 하다 효정에게 발각이 됩니다. 이 김복상이라는 인물은 이 젊은 그 신하인데 여기는 임금 효정이 상당히 안 꼈던 인물인 것 같아요. 총애를 했는데 자 문제는 궁녀와의 어떤 금지된 사랑을 했단 말이야. 궁녀란 궁주. 여기에선 결국 임금님의 소유물이야. 그런데 자 지금 김복상과 그 궁녀가 몰래 사랑을 나누다가 들켰어요. 자 이제 그 상황이 됐는데 효정은 복상의 행동이 국법에 어긋난 것이긴 하지만 너그럽게 이에 용서를 해 주려고 하는데, 자, 문제는 바로 이 강직한 이 지봉이라는 인물, 이수광이라는 인물이 이 법의 기각, 지금 만약에 이것을 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이 궁궐의 기강이 흐트러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자, 복상의 처벌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임금님도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잖아. 실제 잘못한 건 분명히 복상이 잘못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근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고. 자,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시면, 자, 비밀리에 이 평양 감사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곳에 기생을 시켜가지고 임지봉을 이제 유혹을 하게 합니다. 자, 나중에 결국 어떻게 여러 격했지만 이지봉 유혹을 하는 그런 실패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은퇴한 기녀 배곡이 결국은 어때요? 자원에서 이제 결국 이지봉을 결계를 회절합니다. 이제 회절을 시켜요. 자, 근데, 자, 여기 평양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이지봉이가 결국 본인이 이제 배국에게 유혹당해서 절개를 훼손했다는 것을 임금님한테 사실대로 고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국 임금님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꾸민 일이라는 걸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 두고 누구? 이 복상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자, 이렇게 다시 건의를 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효정의 자의심과 인자함에 감동을 받은 지공이 효정의 뜻에 따라 따르기로 하고 이 효정은 복상과 궁녀를 결국 유배에서 풀어주는 내용으로 끝나 있어요. 이 소설이 이렇게 이것도 결국 이지공이나 실제 인물이나 뭐 효정 임금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것을 어떤 이 가상적인 어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자, 주제의식을 보시면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에 대한 긍정과 또 인간의 욕망을 억압하는 이 경직된 자, 이런 윤리적 태도를 지금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시대적 상황의 제도에 얽매여 관습이나 여기 얽매여서 결국 두 사람이 사랑하는 이 두 사람을 결국 어떻게 유배를 보낼 수밖에 없는 자, 이런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조금은 유연하게 좀 대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자, 효정 임금이 밤에 책을 보다 달구경을 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판관 여러 명과 함께 애련정이라는 이 창덕궁 정자를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올라가서 보니 어떤 사람들이 쓰러져 누워 있어.
자, 처음에는 도둑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야. 자, 가까이 가봤더니, 자, 바로 이 군인들이었단 말이죠. 자, 봤더니, 한 인물은 누구였고요? 자, 이 효정 임금께서 총애하는 바로 곡상이란 인물이었고, 또 한 인물은 바로 궁녀였네요. 자, 두 사람이 나란히 지금 철베개를 하고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자, 지금 겁도 없어. 이 궁궐에서 언제 임금님이 행차할지도 모르는데, 자, 이 창덕궁 후원에서 둘이서 이렇게 몰래, 자, 미래를 즐겼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국법으로 논하게 된다면 쟤는 주사를 해도, 자, 주살이란 말은 결국 어떻게 바로 목을 쳐버려도, 자, 용납되지 못하나, 은혜와 사랑으로서 살피면, 자, 인정상, 자, 차마 어찌할 수가 없어, 임금은, 자, 자신의 어떤 한삼 한 폭을 잘라서 얼굴을 덮어주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한편으로는 분명히 벌을 줘야 되는데 또 같은 인간의 도리로 생각했을 때 인정으로 생각해 보니 자, 얘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얼굴만 이렇게 덮어주고 왔다 이겁니다. 되게 자의심이 많아서 살생하기를 꺼리는 덕과 못된 버릇을 징계하는 마음은 보통 사람보다 크게 피하는 것이리라 그랬으니까. 자, 이 꺾기가로 부분은 바로 이 편집자적 논평이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 곧 임금이 다녀간 것을 깨닫고는 몹시 놀라 각자 처소로 돌아갔지만 자, 자신들이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밑으로 갑시다. 겨우 며칠이 지났는데 이 사원부와 사관원의 대관들이 상소문을 함께 올려서 국상에 용서할 수 없는 죄상을 철저히 논했지만 임금은 지금 살피는 것을 보유한 채 윤허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보통 신하들이 임금에게 어떠한 일을 청할 때 이것을 허락을 하는 것을 우리가 윤허라고 하는데 자, 임금 지금 신하들은 국상을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뭐라고요? 요청을 했고, 하지만 지금 여기 효정 임금은 그걸 허락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전판서인 이수광이 있었는데, 호가 지공입니다. 자, 작품의 제목이네요. 지공전. 이수광전입니다. 자, 그래서 바르고 고든 사람이었고, 임금도 항상 그를 공경해서 예를 갖추니, 한 나라의 신하급 암에 견줄만 했다. 자, 여기, 그 암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자, 요 인물 가끔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 밤. 자, 그만큼 한 무제 때 인물인데, 자, 통풍이 상당히 지금 감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른 말을 했던 인물로 되게 유명합니다. 이 인물 나중에 여러 작품에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급암,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가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작품이 그 뒷부분에 있거든요. 발레팝에. 거기에서 이 급암이라는 인물 또 한 번 우리가 알게 될 거야. 자, 밑으로 갑시다. 그는 임금에게 급히 백개를 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곡상의 목을 베서 결국 국법을 세워야 된다 주장을 하네요. 자, 결국 이수광도 마찬가지 다른 신하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국상을 처벌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네요. 자, 임금도 하는 수 없어 사형만은 감하여 국상은 제주도로 미리 안치를 시키고 궁녀는 강계라는 곳으로 귀양을 보냅니다. 자, 어느 날 임금은 여러 신하들과 조회를 하고 있는데, 자, 일부러 지금 범의 가죽을 깐 긴 의자를 하나 내놓게 하고, 자, 환관들한테 이렇게 분부를 내립니다. 대소 신하들 중에서 혹시 본 댁의 방에, 자, 첩이 없는 사람만 이 자리에 앉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떳떳한 사람들만 이 의자에 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조정의 신하들은 어때요?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눈치를 살피느라 미적거립니다. 왜? 자기 집에 가면 첩 하나씩은 다 두고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떳떳한 인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 감히 앉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유독 누구만큼은 자, 지공만은 의자를 끌어당겨 떳떳하게 앉습니다. 그리고는 토시는 정말로 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임금은 크게 더욱 칭찬을 하고 조정의 신하들도 그의 몸가짐의 보상함이 무엇으로도 미칠 수 없음에 반복을 합니다. 자, 그 이후부터 지봉이 이제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빈 의자를 내놓고 만약에 지봉이 이제 물러나게 되면 어떻게 이제 그것을 다시 매달아 주었다 이거야. 결국 이 의자를 쓸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야? 결국 지봉밖에 없네요, 지금. 자, 그런데 그 밑에 임금은 복상을 생각하여 비록 마음에 간절하지만
자, 얘를 용서해 주고는 싶지만 실로 입을 열기가 곤란했어. 왜? 너무나 올곧은 지금 이지봉 같은 인물이 있으니까 함부로 자기도 임금이 이렇게 쉽게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어느 날 임금이 지봉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뜻을 이렇게 말했는데, 자, 뭐냐? 이 평양 감사가 올린, 자, 계라는 거는 보통 그 신하들이 임금에게 올리는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고서 하나를 올렸는데, 자,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으니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평안도라는 곳은 국경과 접해 있으면서 민심이 동요, 흔들리기 쉬우므로 본디 중신, 자, 중요한 관직에 있는 신하가 아니고서는 진정시킬 수가 없어. 그뿐 아니라 이 평양은 산수, 이 자연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고 그 경치가. 자, 그러니까 경이 부디 수고로움을 이렇게 잊으시고 한 달의 말미를 줄 테니까 한편으로는 나라의 공사하는 도리를 마음으로 다한다고 여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년의 경치를 즐기는 그 즐거움으로 자, 여기어서 자, 태평세계를 더 넓힌 다음 어찌 아름답지 않겠소 그랬습니까? 자, 두 가지네요, 결국. 하나는 평양에 어떤 중요한 어떤 일이 있는데 본인이 여기는 이지봉에게 직접 가서 그 일을 처리하라고 하면서 자,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어때? 이 평안도 경치가 좋으니까 자연 구경하면서 쉬었다 와라. 이 두 가지 임무를 같이 줬어요. 그 다음에 자, 뭐를 주냐면 생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자, 이렇게 송별회를 이렇게 하면서 베풀면서 자, 옛날에 예법은 단호부채 하나를 준다고 하고 부채로서 모름지기 나의 마음을 표하노니 병은 사양치 마시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부채는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임금님께서 특별하게 지금 믿는 신하에게 뭐를 내린 거예요, 지금? 이 부채를 내린 거예요, 지금. 아무나 주는 부채는 아니겠죠? 특별히 지금 신임 받는 이지봉에게 이 부채를 하사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 중력 부분에 볼게요. 지봉을 평안도로 보낸 임금은 자, 평양 감사에게 은밀히 또 명령을 내립니다. 자, 뭐냐? 지봉을 유혹해서 패절시키라고 명을 합니다. 자, 이때 평양에 간 지봉은 노련한 기생인 이 배국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자신의 절개를 깨뜨리게 자, 여러 명의 지금 여기 기녀들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이재봉을 유혹하려고 했을 거야. 근데 다 실패를 했는데, 근데 여기 있는 바로 이 배곡이라는 기생이 결국은 이재봉의 절개를 깨뜨렸네요. 바로 피자를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이공은, 자, 이제 다시 어디 임금님한테 돌아왔습니다. 이제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이 지봉은 땅에 엎드린 채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네요. 자, 소신은 마음이 굳지가 못하여 이번 통안도 행차에서 절개를 깨뜨려 외람되게도 성운으로서 하사하신 부채를 감히 정토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임금님이 누구한테 준 거를? 이지봉에게 준 거를 이지봉은 누구한테 줘버렸어? 배국에게 줘버렸어요, 지금. 이해되신가요? 어떤 건지? 자, 그럼 이대로 갑니다. 결국 지금 자기에게는 그 부채가 없단 말이야, 지금. 자, 임금 앞에 어찌 꺼리어 숨기겠습니까? 자, 근데 자기의 는 잘못을 솔직하게 지금 고백을 하네요, 지금 이지봉은. 임금의 교명이 이렇게 되매 토시는 부끄럽고 황공하여 용서받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자, 저에게 죄를 내려달라고 지금 청하는 거야. 자, 임금은 크게 더욱 칭찬하고는 탐복을 합니다. 임금에게 아렘의 숨김이 없으니 진실로 충직한 신하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요. 임금은 이제 순찰한 일이 어떠했는지 직접 물어보고 이공이 그것에 대해 아뢰고 나니 자, 이제 이공에게 술을 내립니다. 이때 배국은 병풍 뒤에 와서 이렇게 숨어 있네요, 지금. 자, 그런데 지금 이지봉은 지금 이 상황을 전혀 몰라요. 눈치를 못 챘어요. 배국이 앞으로 나와 술을 들이니 이공은 엎드린 채 손을 내밀어 받아서 마시는데 자, 이 탐스러운 쪽진 이 머리와 오그러든 귀걸이와 푸른 옷과 붉은 치마를 한 여자의 모습이 이 술잔에 비친단 말이야. 감히 지금 고개는 들지 못하고 있는 거야. 술잔만 이렇게 임금님 앞에 내밀었는데 자, 어떤 여인이 와서 이렇게 지금 술을 따라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술잔에 살짝 비친 것 같아. 이에 이공은 마음속으로 의심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마신 술잔에 자, 비단으로 된 모자를 쓴 미인이 비치니 이 어찌 자, 은혜로 특별한 예우를 해주시는 걸까?
이공이 술을 마시자 임금이 빙글에 웃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임금이 술을 잔을 따라준 게 아니라 그 약간 그 비단으로 된 모자 있죠? 이걸 쓴 기녀, 배곡이 와서 직접 이렇게 술을 지봉에게 지금 따라주는 거야. 근데 지봉도 술잔을 받으면서 이게 분명히 임금님이 아니라 어떤 여인이 지금 이렇게 자기에게 술을 따라준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지금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자, 이때 임금은 병은 시험성하 그 여인을 보시되 능히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겠소?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저번에 그 회절을 했던 배곡이 있죠? 배곡이란 그 기녀를 혹시 알아볼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랬더니 이공은 잠깐 눈길을 보내 보니 정말 바로 자기를 회절시킨 그 배곡이네요. 다시 만나게 된 기쁨은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어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 어떻게 된 거야? 이 모든 일이 결국 임금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잖아, 지금. 자, 그것이 너무나 좀 부끄러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금의 덕은 하늘 같아서 고요히 부리시는 것이 조화롭고 또 만물을 마음대로 농락하시는데 시도 또한 그중 하나의 미문에 불과했습니다. 자, 자기는 지금 되게 자기 혼자 강직하고 울고전 줄 알았는데 자, 근데 지금 임금님의 어떤 큰 뜻에 따르면 본인도 그냥 하나의 미물,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는데 너무나 고집을 피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다행히 너그럽게 감싸주시는 은택을 입었으니 어찌 감히 임금님의 덕의 시적, 그 처음과 끝을 엿보아 제가 헤아리겠습니까? 임금은 배곡으로 하여금 이공에게 다시 금채를 돌려주도록 합니다. 자, 지금 배곡에게 줬던 것을 다시 어떻게 임금님이 배곡에게 누구한테 돌려줘라? 이게 지봉에게 돌려주라고 했네요. 자, 이 물건이 비록 하찮은 것이나 음양을 거두고 펼쳐 등이 이 경으로 하여금 한판 좋은 인연을 맺게 했으니 진실로 견우와 직녀를 이어준 두 구체 못할 것이 없어 그랬으니까. 견우와 직녀는 7월 7석에 한 번 만나잖아요. 그것처럼 이 구체가 비록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이 두 사람의 인연을 맺어준 부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이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뜻을 말합니다. 예,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바로 이 모든 계획, 토종임금이 이 계획을 꾸몄던 이 모든 것은 결국 이 복상이라는 신화에 대한 것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배곡이라는 기녀를 이렇게 지금 어떻게 동원을 했고, 이용을 했고, 또 하나, 자, 중국의 고사를 인용을 합니다. 무릇 촉패한 황후의 뛰어난 계략도 옥장에서 슬픈 노래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 이 촉패한, 자, 이 초나라의 황후에게는 어때요? 사랑하는 여인이 하나 있었죠? 바로 누구야? 우미인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지고, 그 한나라 고조에게 결국 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우미인이 먼저 자결을 하게 되죠. 그때 그 슬픔. 자, 황후에게도 이렇게 사랑하는 어떤 여인이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이 여인 때문에 결국 눈물을 흘렸고, 자, 소식의 큰 절개도 늙어서는 후이에게 정을 의탁하였으니, 자, 후이라는, 자, 여기도 여자가 있었네요. 자, 탐욕의 설계에서는 영웅이든 절개가 있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두 같도다. 아, 지금 경의 품행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복생이 나의 계집을 희롱하고 나의 계집은 결국 궁녀들은 다 결국 임금의 소유물이잖아. 자, 궁녀를 희롱하였다고 해서 어찌 깊이 책망하겠는가. 자, 무슨 얘기예요? 당신 같은 올곧은 강직한 사람도 이렇게 여자한테 한 번 빠질 수가 있는데 당신보다도 더 못한 국상이나 인물을 젊은 친구가 얘는 또 얼마나 또 혈기가 있겠어. 자, 이런 젊은 신하가 궁녀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지금. 남녀의 어떤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혹시 그걸 꾸짖기만 할 수 있겠는가? 그가 나이 어린 젊은이로서 오랫동안 궁궐의 장막에 갇혀 살면서 여자를 생각함이 많고 아내를 두고자 하는 것은 또한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거늘 그것이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바로 나로 인해 빚어진 일이다. 왜? 임금인 내가 얘를 지금 어떻게 궁궐에 가둬두고 밖을 나가지 못하였어. 그리고 남녀의 어떤 사랑의 어떤 이런 감정이나 이것을 어떻게 되는 거야? 풀지 못하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임금의 눈을 피해서 궁녀와 이렇게 사랑을 나눴다는 것도 결국 임금의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자기는 잘못이 있다는 얘기야.
자, 어찌 불쌍하고 가엾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내가 복상을 생각하는 마음은 하루가 생명 같으니 공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오. 결국 이거죠. 이 복상을 아끼는 임금이 결국 어떻게 해요? 지봉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배국을 이용해서 이렇게 회자를 시켰습니다. 자, 이에 이공은 감상을 받들어 머리를 굽혀 절을 하며 말하고요. 이 전하의 말씀이 이와 같으시니 신은 죽어서도 능히 우러러 미칠 바가 못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어떻게 복상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를 해 주어야죠. 자, 이런 임금의 뜻을 따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아랫부분에서 자, 효종 임금이 지금 어떻게 이 복상과 궁녀 이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 자, 처음에 그만큼 아끼는 자, 복상이다 보니까 두 남녀의 사랑에 대해 이해를 하고 관용을 베풀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지봉은 어땠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불관용, 용서를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처음에는. 자, 그런데 본인도 결국 어떻게 이 배곡, 자, 효종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이 배곡에 의해서 결국 패절을 당한 이지봉은 결국 남녀의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법으로 다스리거나 이럴 수만은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나중에 돼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국상과 국녀를 어떻게 다시 이제 용서해 주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뜻을 같이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면 되겠죠?